당신의 하루는 어제와 똑같다. 같은 루틴, 같은 고민, 같은 결과.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이다. 당신은 이것이 지능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틀렸다.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믿는다. 또 틀렸다. 진짜 문제는 당신에게 중심이 되는 원칙이 없다는 것이다. 원칙 없는 노력은 바람에 흩어지는 모래와 같다. 아무리 많은 모래를 던져도 성은 쌓아지지 않는다. 당신의 정신은 사방으로 흩어져 있다. 생각은 혼란스럽고 감정은 방향을 잃었으며 행동은 일관성이 없다. 이런 상태로 몇 년을 더 보낼 것인가? 이런 상태로 당신의 잠재력을 계속 낭비할 것인가?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느끼는 그 공허함을 언제까지 견딜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인생은 흘러가고 있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이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오늘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원칙을 알려주겠다. 이 원칙이 당신의 혼란을 명확함으로 당신의 정체를 진보로 바꿀 것이다. 다음 몇 분이 당신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번호 1. 정체. 당신은 매일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기까지 당신의 하루는 활동으로 가득 차 있다. 회의, 업무, 약속, 할 일들,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한 달 전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6개월 전과는, 1년 전과는. 정체란 바로 이것이다. 바쁘지만 나아가지 않는 상태. 마치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는 것과 같다. 땀을 흘리고 숨을 헐떡이고 근육을 사용하지만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당신의 인생이 바로 그런 러닝머신이 되어버렸다. 매일 아침 알람이 울린다. 당신은 일어난다. 똑같은 루틴을 반복한다. 커피를 마시고 뉴스를 확인하고 출근한다.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인다. 이메일을 확인하고 전화를 받고 회의에 참석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저녁이 되면 피곤하다. 집에 돌아와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본다. 잠에 든다. 다음 날도 똑같다. 이것이 당신의 현실 아닌가? 하지만 여기서 가장 무서운 것은 이 모든 활동이 당신에게 진보의 착각을 준다는 것이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뭔가 성취하고 있다고 느낀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저 제자리를 맴돌고 있을 뿐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당신이 움직임과 진보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움직임은 단순히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다. 진보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당신에게는 움직임은 있지만 진보는 없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지난 한 달 동안 한 모든 일들을 돌이켜보라. 그 중에서 정말로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한 것이 몇 개나 되는가? 당신의 목표, 당신의 꿈,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에 한 발짝이라도 가까워지게 한 것이 얼마나 되는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정체의 본질이다. 눈에 띄는 결과 없는 노력. 당신은 에너지를 쏟고 있지만 그 에너지가 어디로 향하는지 모른다. 마치 어둠 속에서 총을 쏘는 것과 같다. 소리는 크고 화약은 터지지만 과연 표적을 맞췄는지 알 수 없다. 당신의 노력이 헛된 것이 아니다. 당신이 게으른 것도 아니다. 문제는 당신의 노력에 방향이 없다는 것이다. 하루하루가 지나간다. 당신은 바쁘다. 할 일이 많다. 하지만 밤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느끼는 그 공허함은 무엇인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드는 그 허전한 기분은 무엇인가?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신호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있다는 신호. 당신이 그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이라는 신호. 시간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원이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 건강은 잃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그 귀중한 시간을 의미 없는 활동으로 채우고 있다. 정체 상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습관이 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진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진다. 그리고 나중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원래 인생이 이런 거야. 별다를 게 없어. 이런 생각을 한다면 당신은 이미 정체의 늪에 깊이 빠진 것이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이 있다. 당신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상태라는 것이다. 직장 동료들, 친구들, 가족들까지.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지만 아무도 진짜 나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당신은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사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이것은 정상이 아니다. 이것은 집단적인 착각이다. 당신은 더 나은 삶을 살 권리가 있다. 당신은 성장할 권리가 있다. 당신은 진보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려면 먼저 현재의 정체 상태를 인정해야 한다.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럽다. 내가 지금까지 헛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이 고통 없이는 변화도 없다. 당신의 야망은 어디로 갔는가? 젊었을 때 품었던 꿈들은 어디로 갔는가? 그 모든 것들이 일상의 루틴 속에서 서서히 꺼져가고 있지 않은가?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패턴이 당신의 꿈을 질식시키고 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느끼는 그 무기력함, 하루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지쳐있는 그 느낌, 이것이 바로 야망이 죽어가는 소리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야망은 완전히 죽지 않는다. 다만 잠들어 있을 뿐이다. 올바른 자극이 주어지면 다시 깨어날 수 있다. 그 자극이 무엇인가? 바로 방향이다. 명확한 목적이다.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계속해서 러닝머신 위에서 달릴 것인가? 아니면 러닝머신에서 내려와 진짜 길을 걷기 시작할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하지만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당신이 감당해야 한다. 번호 2. 부족한 원칙. 당신은 매일 수백 개의 결정을 내린다. 하지만 그 결정들의 기준은 무엇인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입을지 결정한다. 무엇을 먹을지 결정한다. 어떤 길로 출근할지 결정한다. 업무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지 결정한다.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결정한다. 돈을 어디에 쓸지 결정한다. 이 모든 결정들이 당신의 인생을 만들어간다. 하지만 당신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 결정들을 내리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흥적으로 결정한다. 그 순간의 기분, 그 순간의 상황, 그 순간의 편의에 따라서 마치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정체되어 있는 근본적인 이유다. 명확한 내면의 법이 없기 때문이다. 원칙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당신의 모든 결정을 안내하는 내면의 나침반이다. 상황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이다. 혼란스러운 순간에 당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등대와 같다. 원칙 없이 사는 삶은 마치 건축 설계도 없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붓고 지붕을 올리지만 결과는 엉성하고 불안정한 구조물이 될 뿐이다. 당신의 인생이 바로 그런 상태가 아닌가? 여기저기서 조언을 듣는다. 책을 읽는다. 영상을 본다. 새로운 아이디어에 흥미를 느낀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일관성 없이 뒤섞여 있다. 마치 퍼즐 조각들을 아무렇게나 맞춰보는 것과 같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당신에게는 중심이 되는 원칙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걸러내고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지난 일주일 동안 내린 중요한 결정들을 돌이켜보라. 그 결정들 사이에 일관된 논리가 있었는가? 하나의 명확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는가?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어떤 때는 안전을 택했고, 어떤 때는 모험을 택했다. 어떤 때는 돈을 우선시했고, 어떤 때는 시간을 우선시했다.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랐고, 어떤 때는 자신의 직감을 믿었다. 이런 상태에서는 진정한 진보가 불가능하다. 에너지가 사방으로 흩어지기 때문이다. 에너지란 무엇인가? 그것은 당신의 시간, 당신의 주의력, 당신의 감정적 투자다. 이 모든 것들이 한 방향을 향할 때 강력한 추진력이 생긴다. 하지만 여러 방향으로 분산될 때는 아무리 많은 에너지를 쏟아도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당신은 지금 에너지 누수를 겪고 있다. 마치 구멍 뚫린 버킷으로 물을 퍼나르려는 것과 같다. 아무리 빨리 퍼나르려고 해도 물은 계속 새어나간다. 그 구멍들이 바로 원칙의 부재에서 생기는 모순된 결정들이다. 월요일에는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다짐한다. 화요일에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요일에는 가족 시간을 늘리겠다고 마음먹는다. 목요일에는 개인적인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결심한다. 금요일에는 또 다른 우선순위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는 어떤 영역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원칙이 없으면 일관성도 없다. 일관성이 없으면 신뢰도 없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신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신 스스로도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
나는 항상 계획을 세우지만 실천하지 못한다. 나는 결심을 해도 며칠 못 간다. 나는 의지력이 약하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지 않는가? 하지만 이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다. 원칙의 문제다. 당신에게는 결정을 내릴 때 의존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그래서 매번 새롭게 판단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피로감을 느끼고 결국 포기하게 된다. 의지력은 근육과 같다. 계속 사용하면 지친다. 하지만 원칙은 자동화된 시스템과 같다. 한번 정립되면 더 이상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도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준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라. 그들의 일상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놀랄 만큼 일관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유사한 기준으로 결정을 내린다. 이것은 그들이 로봇이라서가 아니다. 그들에게는 명확한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그 원칙이 그들의 모든 선택을 안내한다. 당신도 그런 원칙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원칙은 남이 정해준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원칙을 빌려오는 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당신만의 핵심 원칙을 발견해야 한다. 그 원칙은 당신의 가장 깊은 가치에서 나와야 한다. 당신이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당신이 삶에서 무엇을 추구하고자 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조차 모른다.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한다. 사회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추구한다. 이것은 당신의 삶이 아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삶을 흉내내는 것이다. 당신의 원칙은 당신 안에서 나와야 한다. 당신의 경험, 당신의 가치, 당신의 비전에서 나와야 한다. 그 원칙이 명확해지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쉬워진다. 우선순위가 명확해진다. 에너지가 한 방향으로 집중된다. 그리고 그때 진정한 진보가 시작된다. 번호 3. 방향 vs 노력. 더 열심히 일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가? 이것은 가장 널리 퍼진 착각 중 하나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큰 노력을 기울이고 더 열정적으로 임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당신 주변을 보라. 하루 12시간씩 일하지만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밤늦게까지 공부하지만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가? 운동을 열심히 하지만 원하는 몸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들의 문제는 게으름이 아니다. 노력의 부족도 아니다. 문제는 방향이다. 방향 없는 노력은 바퀴가 빠진 자동차와 같다. 아무리 엔진을 힘차게 돌려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소음과 열기만 발생할 뿐이다. 당신의 현재 상황이 바로 그렇지 않은가? 매일 바쁘게 움직인다. 할 일 목록을 만들고 하나씩 체크한다. 회의에 참석하고 이메일에 답장한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 강의를 듣는다. 자기 개발서를 읽는다. 운동을 한다. 인맥을 쌓으려고 노력한다. 이 모든 활동들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모두 하나의 명확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당신의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수렴하고 있는가?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노력들은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있다. 마치 5마리의 말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마차를 끌려는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진척이 없다고 느끼는 이유다. 올바른 방향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당신의 모든 행동이 하나의 명확한 목적지를 향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치 레이저 빛이 한 점에 집중되는 것처럼. 분산된 빛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집중된 빛은 강철도 자를 수 있다. 당신의 에너지도 마찬가지다. 분산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하지만 집중되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는가? 먼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 사회가 성공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의미 있는 성취. 이것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다. 두 번째로는 현재 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을 이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각각의 활동이 당신의 진짜 목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측정해야 한다. 놀랄 만큼 많은 활동들이 실제로는 당신의 목표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단지 바쁘게 만들어줄 뿐이다. 세 번째는 무자비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의 목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한다. 이것이 집중의 힘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하지 못한다. 모든 것을 동시에 하려고 한다. 모든 기회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한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시도해본다고 해도 결과는 평범합니다. 탁월함은 선택에서 나온다. 무엇을 할지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선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모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신의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것들을 거부한다. 당신은 어떤가? 당신은 얼마나 자주 아니오라고 말하는가? 아마도 거의 하지 않을 것이다. 상사가 추가 업무를 맡기면 받아들인다. 친구가 시간을 달라고 하면 내어준다. 새로운 프로젝트 기회가 생기면 거절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없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다. 주의력도 한정되어 있다. 이 한정된 자원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한다. 모든 것에 조금씩 사용하면 어떤 것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몇 가지에 집중하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방향의 힘이다. 올바른 방향을 향한 작은 노력이 잘못된 방향을 향한 큰 노력보다 훨씬 강력하다. 마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강물을 따라 내려가는 것의 차이와 같다.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때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거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반면에 강물을 따라 내려갈 때는 적은 에너지로도 빠르게 나아갈 수 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강물을 따라 내려가고 있는가? 만약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진전이 없다고 느낀다면 아마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방향을 바꾸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려야 할 수도 있다.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 없이는 진정한 변화도 없다. 당신은 계속해서 같은 방향으로 더 열심히 갈 것인가? 아니면 방향을 바꿔서 진짜 원하는 곳으로 갈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간다. 번호사, 명확성과 정렬. 당신의 머릿속은 지금 얼마나 복잡한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당신의 정신은 쉴 틈이 없다. 끊임없이 뭔가를 생각하고, 걱정하고, 계획하고, 후회한다. 마치 라디오 채널이 제대로 맞춰지지 않아서 여러 방송이 동시에 들리는 것과 같다. 이런 상태에서는 명확한 사고가 불가능하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도 불가능하다. 효과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정신적 명확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마음속의 잡음을 제거하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다. 마치 맑은 호수의 수면과 같다. 바람이 없으면 호수는 완벽한 거울이 되어 모든 것을 명확하게 반영한다. 하지만 당신의 정신은 지금 폭풍우가 치는 바다와 같다. 파도가 거세게 일고 물거품이 사방으로 튄다. 이런 상태에서는 수면에 비친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이유는 당신이 동시에 너무 많은 것을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정신은 컴퓨터가 아니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 멀티태스킹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빠르게 주의를 전환하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낭비된다. 두 번째 이유는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중요해 보이고 모든 것이 긴급해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중요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세 번째 이유는 완벽주의 때문이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 어떤 것도 제대로 끝내지 못한다. 80%의 완성도로 5가지를 끝내는 것이 100%의 완성도로 1가지를 끝내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을 수 있다. 네 번째 이유는 결정을 미루는 습관이다. 작은 결정들이 쌓여서 큰 부담이 된다. 결정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결정이지만 가장 나쁜 종류의 결정이다.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정신으로는 명확한 행동을 할 수 없다. 명확성을 얻으려면 먼저 단순화해야 한다.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다. 당신의 할 일 목록을 보라.
거기에 몇 개의 항목이 적혀 있는가? 20개, 30개, 50개. 이것은 할 일 목록이 아니라 바람 목록이다. 실제로 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진정한 할 일 목록에는 3, 5개의 항목만 있어야 한다. 그것도 모두 하나의 큰 목표를 향해 수렴하는 것들이어야 한다. 나머지는 모두 제거하거나 나중으로 미뤄야 한다. 이것이 단순화의 첫 번째 단계다. 두 번째 단계는 정렬이다. 정렬이란 당신의 생각, 감정, 행동이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적 갈등 상태에 있다. 머리로는 한 가지를 생각하지만 감정은 다른 것을 원한다. 그리고 실제 행동은 또 다른 방향으로 간다. 예를 들어 머리로는 건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편안함을 원한다. 그래서 실제로는 소파에 누워서 과자를 먹는다. 또 다른 예로 머리로는 저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즉각적인 만족을 원한다. 그래서 실제로는 충동 구매를 한다. 이런 식으로는 어떤 의미 있는 결과도 만들어낼 수 없다. 당신의 내적 힘들이 서로 상쇄되기 때문이다. 정렬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생각, 감정, 행동이 모두 한 방향을 향할 때 엄청난 추진력이 생긴다. 하지만 정렬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당신의 가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 당신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이것이 모든 정렬의 기준점이 된다. 다음으로는 이 가치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한다. 생각, 감정, 습관, 관계, 활동까지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이 정렬을 방해한다. 마지막으로는 가치에 부합하는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생각 패턴, 새로운 감정 패턴, 새로운 행동 패턴을. 이 과정은 쉽지 않다. 기존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항상 어렵다. 하지만 이것 없이는 진정한 변화도 없다. 정렬이 이루어지면 장애물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정확히 말하면 장애물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명확한 정신과 정렬된 에너지는 놀라운 일들을 가능하게 만든다.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해결책들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올바른 사람들과 만나게 된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다. 이것은 집중의 힘이다. 당신의 모든 자원이 한 방향을 향할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다. 정돈된 마음은 기회를 창출한다. 혼란스러운 마음은 기회를 놓친다. 당신은 어떤 마음을 선택할 것인가? 번호, 의식적인 번영. 부자가 되고 싶은가? 성공하고 싶은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것부터 이해해야 한다. 부는 명확성을 따른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거꾸로 생각한다. 부를 먼저 얻으면 명확성도 따라올 것이라고 믿는다. 돈이 있으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생의 방향도 명확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명확성 없이 얻은 부는 오히려 더 큰 혼란을 가져온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결정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돈이 많으면 진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기가 더 힘들어진다. 역사를 보라. 갑자기 큰 돈을 얻은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몇 년 안에 그것을 모두 잃었는가? 복권 당첨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대부분이 몇 년 후에는 이전보다도 더 나쁜 상황에 처해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들에게는 부를 다룰 수 있는 정신적 기반이 없기 때문이다. 부를 얻기 전에 먼저 부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부에 합당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명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아는 사람이다. 돈을 도구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 부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진정한 부는 가치 창출에서 나온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다른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부의 근본 원리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부를 얻는 방법만 찾는다. 투자 기법, 부업 아이디어, 돈 버는 비법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지혜를 쌓아야 한다. 지혜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다. 지식은 정보다. 지혜는
그 정보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지혜는 경험에서 나온다. 실패에서 배우는 것에서 나온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온다. 부 없이 지혜를 쌓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지혜 없이 부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부를 추구하기 전에 먼저 지혜를 추구한다. 돈을 벌기 전에 먼저 자신을 만든다. 이것이 의식적인 번영의 첫 번째 원리다. 내면의 변화가 외면의 변화보다 먼저 와야 한다는 것. 두 번째 원리는 원칙에 기반한 행동이다.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가치를 우선시하는 것. 쉬운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 세상에는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그런 방법들 대부분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번 돈은 쉽게 사라진다. 진정한 부는 천천히 쌓인다. 하지만 한번 쌓이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을 만들어낸 능력과 원칙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원리는 가치 창출에 대한 집착이다.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신이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은 희생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투자를 의미한다. 먼저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나중에 열매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꾸로 한다. 먼저 받으려고 하고 나중에 주려고 한다. 먼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나중에 기여하려고 한다.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진정한 번영을 이룰 수 없다. 네 번째 원리는 지속적인 성장이다. 어제의 자신보다 오늘의 자신이 더 나아져야 한다. 지식, 기술, 경험, 지혜 모든 면에서. 성장이 멈추면 쇠퇴가 시작된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개인에게도, 사업에게도, 관계에게도 적용되는 법칙이다. 의식적인 번영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선택들의 결과다. 매일매일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것, 단기적인 고통을 감수하고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런 선택들이 쌓여서 운명을 만든다. 당신은 지금 어떤 선택들을 하고 있는가? 그 선택들이 당신을 번영으로 이끌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바쁘게만 만들고 있는가? 원칙이 명확할 때 진보가 돌아온다. 원칙이 흐릿할 때 정체가 계속된다. 당신의 원칙은 얼마나 명확한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갈림길에 서 있다. 한쪽 길은 익숙한 정체의 길이다. 같은 루틴, 같은 고민, 같은 결과가 기다리는 길. 바쁘지만 나아가지 않는 그 길. 당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 다른 쪽 길은 원칙의 길이다. 명확성의 길이다. 진정한 진보의 길이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당신이 지금까지 들은 모든 것들, 정체의 본질, 원칙의 힘, 방향의 중요성, 명확성과 정렬, 의식적인 번영,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지식은 행동 없이는 무의미하다. 깨달음은 적용 없이는 공허하다.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느냐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미루지 마라. 내일을 기다리지 마라.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마라. 완벽한 조건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이다. 당신의 정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당신이 결정을 미루는 매 순간마다 정체는 더욱 깊어진다. 매 순간마다 당신의 잠재력은 조금씩 사라져간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행동한다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단 하나의 올바른 결정이 수많은 잘못된 선택들을 상쇄할 수 있다. 단 하나의 명확한 원칙이 수년간의 혼란을 정리할 수 있다. 원칙을 선택하라. 지금 당장 하나의 명확한 원칙을 선택하라.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오늘부터 당신의 모든 결정을 그 원칙에 맞춰라. 작은 선택부터 큰 결정까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어떤 일을 우선할지, 모든 것을 그 원칙의 렌즈로 바라보라. 그러면 당신의 에너지가 집중되기 시작할 것이다. 분산되었던 힘들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니다. 이 깨달음을 얻은 순간부터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다.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다.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진정한 변화는 지속적인 선택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매일매일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 어려운 순간에도 원칙을 지키는 것,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쉽다고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겠다.
당신에게는 그 능력이 있다. 당신 안에는 그 힘이 잠들어 있다. 지금이 그 힘을 깨울 때다. 내일이 아니다. 다음 주가 아니다. 다음 달이 아니다. 지금이다. 나중에 아니다. 조건이 맞을 때가 아니다. 준비가 완료될 때가 아니다. 지금이다. 이 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구독하라.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자. 당신의 변화는 지금 시작되었다.